한 기자가 이사 준비로 분주한 한 공기업의 서울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 조직은 국가의 기간 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고급 정보를 찾는 산업 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1년 전에 해킹을 당해 이름, 사번, 소속, 직급, 입퇴직 날짜,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임직원 1,7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어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건물 입구에서부터 이사 준비가 한창인 사무실 내부까지 가는 동안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를 비롯해 곳곳에 경비 직원들이 지나다녔지만 아무런 출입증을 달지 않은 외부인의 등장에 관심을 보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복도와 사무실을 가로막고 있었던 보안 장치는 모두 철거돼 있었고 보안 홍보물이 부착된 자동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기자는 바로 대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회의실에는 막 회의가 끝난 듯 수십 대의 노트북이 전원과 연결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회의실 끝 책상 위에는 경영진이 모두 참석한 전사적 회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좌석 배치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스티커가 붙어있는 노트북을 켜자 각종 문서들이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놓여있는 투명한 쓰레기 봉투 속에는 이런저런 서류 더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구겨진 서류도 많았지만 원형 그대로 버려진 문서가 훨씬 많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상당 분량의 부서별 1일 운영 현황 보고서, 1일 업무 보고서, 부품 설명서, 내부 교육 자료들이 뒤엉켜 있었는데 서류 하단에는 어김없이 출력자 성명과 사번, 바코드, 출력일자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 문서 앞에 붙어 있는 본 문서는 회사의 자산이므로 무단 반출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무색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 건설회사에서 자사 아파트 계약자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계약자 관련 이름, 주민번호, 등본주소, 실제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과 공동명의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이었습니다. 계약자 본인 외에 공동명의자 관련 정보도 유출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시 고객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단독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각종 법률로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보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강제한다 해도 취약한 정보 보안 의식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입법의 노력도 의미를 찾긴 어려울 것입니다.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흔히 해커들의 비도덕성이나 정보 기술 시대의 불안정성을 비판하며 마치 불가피한 재앙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보 유출 사고는 정보 보안 의식이 낳은 인재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정보 보호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는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가 일상화되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법을 원활하게 만들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테러와 보안 사고 같은 각종 위협 요소들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연결 사회는 속도와 용량만을 추구하던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획, 설계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Security by Design, 즉 설계에 의한 보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미래사회의 정보 독재자인 빅브라더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려워할 것은 빅브라더가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정보안전 불감증입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일상적인 업무들이 누군가에게는 고급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